안녕하세요, 썰굴입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대화와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본인이 조금 더 움직이면서 서로를 배려하면 부부 사이에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인데 비해 이혼 건수는 무려 9만 3천 건이라고 하니 이런 배려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아내에게 모든 걸 배려했지만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이 점을 이용해 남편을 머슴처럼 부려먹어 이혼에 다다랐다는 내용인데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에 이혼 소송을 시작해서 이제 곧 돌싱이 되는 아이 하나 있는 아빠입니다. 세상에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네요. 이혼의 귀책 사유를 따진다면 100% 와이프와 처가 때문인데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또 제가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아이에게 미안해집니다. 어린 나이에 이혼 가정에서 키워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서로 배려심이 넘치시고 집안일이 생기면 이 일, 내일 할 거 없이 각자 최선을 다하셨죠. 자연스럽게 다툼 한 번 없이, 물론 제가 보는 앞에서고 뒤에서야 저도 모르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참 금슬이 좋고 화목한 집입니다. 아버지도 요리를 잘하시고요. 그런 가풍 때문에 저도 결혼을 한다면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제 몸을 좀 더 움직이고 더 배려해주면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와이프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는데 꽤 바빴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힘들다, 피곤하다, 월급도 쥐꼬리 같은데 때려치우고 싶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싶어서 최대한 공감해 주었습니다. 월급도 얼마 안 된다고 하니 데이트 비용도 제가 다 내고 피곤해하는 와이프를 위해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와이프는 저의 이런 배려를 당연한 듯 받아들였지만 뭐 연애 때는 누구나 다 그러겠거니 싶었습니다. 이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저도 참 제 인생을 제 손으로 꼬아버린 호구, 바보였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와이프는 빨리 임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임신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서요. 휴직하면 그동안 못 쉰 거 몰아서 쉴 거라고 아주 벼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임신은 쉽게 되었고 와이프는 소원대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에 와이프는 여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방에는 냄새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음식은 전부 시켜 먹거나 제가 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힘들다면서 밥은 잘 먹더군요. 그리고 임신해서 배가 무거워서 허리가 아파 집안일도 못하겠다고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전 퇴근하고 밀린 집안일을 해놓고 다음날 와이프가 먹을 음식 준비도 했습니다. 좀 힘들긴 했지만 임신한 아내가 더 힘들겠거니 하고 참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했고 우리에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와이프는 조리원에서 돌아온 후 아이를 보는 게 힘들다고 다른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를 보는 게 처음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낮 동안 와이프가 얼마나 고생할까 싶은 마음에 집안일은 제가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요. 그렇게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와이프는 너무 힘들다고 낮 시간 동안 아이 봐줄 이모님 좀 쓰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몇 시간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건강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아이 보느라 고생하는 와이프에게 잠깐이라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3시간씩 아이를 봐주는 이모님이 오셨습니다. 와이프도 그 시간에 나가서 요가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점심도 먹고 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넌지시 몸 좀 추스렀으면 설거지랑 청소, 빨래는 와이프가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가 노는 걸로 보이냐고, 다른 집 남편들은 출산 선물로 샤넬백이니 해외여행이니 보내준다는데 자기는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네요. 전 미안하다고 그냥 지금처럼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출산 이후에도 한참이 지나도 복직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수당도 안 나오는데 출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이 보는 게 노는 거냐고, 이것도 다 돈 버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모님 하루 종일 쓰면 자기 월급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자기가 집에 있는 게 돈 버는 거라고요.
전 지금도 3시간씩 이모님 쓰잖아 라고 하고 싶었지만 괜히 싸움만 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부터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이가 이제 옹알이도 하고 걸음마도 하기 시작하니 그게 그렇게 귀여우셨는지 장인 장모님도 집에 자주 놀러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보통 장모님이 딸 집에 가면 살림살이 지저분한 것도 좀 치워주시고 사위 밥도 해주시고 그렇지 않나요? 전 그럴 줄 알았는데 제 장모님은 어지르면 어질렀지 절대 집안 살림에 손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 출근하고 나면 두 분이 오셔서 아이랑 놀다가 저 퇴근할 때까지 집안일을 그대로 놔둡니다.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 청소, 걸레질, 라기 빨래, 우리 빨래 전부 제 몫으로 남겨둡니다. 심지어 중간에 이모님이 와서 3시간씩 아이를 봐주는 와중에도 집에 오셔서 아이 재롱을 보시거나 와이프와 나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정말 집안일은 그 누구도 하나도 안 하고 제 일이라고 놔둡니다. 그리고 음식도 전부 제 카드로 먹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니 전부 식당 아니면 배민 결제 내역이더군요. 와이프에게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으니 좀 아껴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깝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아니 당신 혼자 먹는 건 괜찮은데 요즘 장인 장모님도 오셔서 매번 식사를 같이 하시니까 그게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 물가가 많이 올라서 3명이서 대충 먹어도 4, 5만원씩 나오는데 그러면 점심 식비만 한 달에 10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당연히 그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몰랐다. 앞으로는 아껴 먹거나 부모님께서도 좀 내시라 하겠다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처가 무시하냐고요? 그깟 밥 좀 먹은 걸로 눈치 주는 거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밥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전 싸우기 싫어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돈이 모자라서 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알았다고 하더니 계속 똑같이 아니 오히려 저거라고 더 비싼 것들로 사 먹더군요. 제가 계속 한 발자국씩 물러서니 점점 더 선을 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와 놀이터를 가거나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에 와이프는 아이 저녁을 차립니다. 제 저녁은 밀키트 종류 혹은 점심에 장인 장모님이랑 시켜 먹고 남은 배달 음식이고요. 출산 이후 제대로 된 저녁 먹어본 기억이 손에 꼽네요. 아이 저녁을 제가 먹이면 와이프는 샤워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오면 제가 아이 목욕을 시키고요. 목욕 다 시킨 후에는 와이프가 아이랑 자러 갑니다. 저는 출근 때문에 따로 자는 중입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 아이가 깬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와이프와 아이가 자러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는 어질러진 거실과 식탁 정리, 설거지, 아기 젖병 소독부터 아기 빨래 돌리고 아기 빨래 끝나면 빨래를 널어요. 그렇게 집안일 끝내고 자려면 새벽 1시가 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침에 7시쯤에 일어나면 5시간, 6시간 자고 출근하니 매일 피곤하더라고요. 주말이라고 쉴 수도 없고요. 장인 장모님이 할 일이 없으신지 주말에도 저희 집에 오십니다. 말로는 아이가 보고 싶어서 오신다는데 아니 하루도 안 빼고 보면서 뭘 또 보고 싶다고 오시는지 말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안 치워도 되니 편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피곤해서 몇 번 지각한 일도 있고 너무 힘겨워서 와이프는 말이 안 통하니 장모님께 집안일을 좀 부탁했었어요. 아이 빨래랑 먹고 난 설거지라도 좀 해주실 수 없냐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장인이 어디 버릇없이 어른한테 일을 시켜 먹으려 드느냐고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요즘 다른 집 사위들도 다 하는 거고 본인 친구들 사위 중에서 네가 제일 하는 일도 적고 꿀 빤다고 말하며 저를 혼내시더군요. 주말은 주말대로 애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라 하고 평일에 출근, 집안일로 지쳐서 주말 늦잠이라도 자면 난리 납니다. 게을러 터졌다고요. 아니 평일에 저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왜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죠? 장인 장모님은 따로 하시는 일도 없으면서 왜 우리 집에 와서 죽치고 앉아 밥만 축 내고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월급도 제가 몽땅 보내주고 용돈 20만원 받았습니다. 진짜 모자라요. 솔직히 교통비하고 나면 식비도 모자라서 가끔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때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도 제가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해갔는데 대체 이 집안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와이프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다.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요. 그랬더니 와이프는 맘카페에 글들을 보여주더군요.
이거 보라고. 자기는 행복한 줄 알라고요. 여기 이 미친 여자들보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요. 이런 마누라 안 만난 걸 복으로 생각하라고요. 와이프가 평소에도 인스타, 맘카페 중독에 남과 비교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전 도저히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염치 없는 행동은 장인장모가 하는 걸 평생 보고 배워서 절대 고칠 수 없다고요. 장인장모라도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아이를 봐서라도 참았을 건데 저 빈대 3명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돈도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이건 최후 통첩이다.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콧방귀를 뀌며 이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어디 해봐 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전 이미 신뢰가 깨져 바로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변호사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처가 부모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만 축 내고 가는 이야기들요.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 결혼 이후에 재산이 늘어난 부분도 없어서 분할할 것도 없으니 쉽게 진행될 거라 했습니다. 양육권 같은 경우에도 와이프는 경제적 능력이 없고 처가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변호사님의 말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도 결혼 전 저희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돈으로 얻었던 거라 전부 제가 가져갈 거고요. 와이프는 이제야 현실 파악을 하고 저에게 와서 싹싹 빌고 있지만 전 저 집안의 실체를 모두 봤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절 흙으로 보고 단체로 절 뜯어먹으려던 처가 이제는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제 인생을 찾아 잘 살아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